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결국 본인도 탄핵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최고수장인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란 점입니다. 여전히 본인의 계엄령 선포는 철저히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지, 그리고 수사기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계속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맨즈의 남성진 변호사, 로맨즈의 신혁권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날 영상을 아주 급하게 찍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거의 100개가 가까이 되는 댓글이 달렸던 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 제가 탄핵 절차는 정해진 절차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두 번의 시도 끝에 탄핵 소추안은 의결이 돼서 사건의 방향키는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상태죠. 그럼 다음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우선 설명드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텐데, 탄핵 심판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재판처럼 뭐 3심제가 아닌 딱 한 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입니다. 180일 이내에 선고를 마쳐야 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벚꽃 대선, 장미 대선 하면서 언제쯤 다음 대선이 치를지도 언론에서 계속 예측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번호 2024 헌납 8 해석하면 2024년에 8번째 탄핵 심판 사건이고,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결국 본인도 탄핵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했던 날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도 새로운 뉴스가 워낙 시시각각 계속 쏟아지니까 주변의 몇몇 지인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탄핵 심판 언제 하고 내란 혐의 재판은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고 정치적인 얘기는 좀 빼놓고요, 법조인으로서 저희 로맨즈가 바라보건대 앞으로 이 탄핵 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 법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주제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과연 재판이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과 저희 로맨즈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을 여러분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탄핵 심판은 접수, 심리, 평의, 결정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형사재판과 가깝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재판과 다르게 민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직접 재판에서 출석해서 구두변론까지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검사와 피고인의 구조처럼 탄핵 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뉘고, 이번 탄핵 심판의 청구인은 국회고요, 피청구인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심판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탄핵소추위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피청구인의 변호인단과 맞서게 되는 형태입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미 구성 끝나서 뉴스에 나오고 저희도 봤는데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이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 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나, 두 번째는 계엄 포고령은 합법적으로 쓰였나, 세 번째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중요한 건 탄핵 심판은 잘잘못을 따져 처벌을 내린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을 파면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탄핵 절차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된다 해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직무위배가 아니라고 청구를 기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해서 추후 내란죄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따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설령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임기를 그대로 마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나온 방금 따뜻한 속보인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거 기각이 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도 법조인 출신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솔직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탄핵을 동조한 국민들도 공동정범으로 다 처벌시킨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고. 탄핵 심판에 대한 가결 여부에 대해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잖아요. 근데 그게 직권남용이 된다? 참 의아한 주장이죠. 만약 그렇게 따지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소추안 결의됐는데 기각됐죠? 그럼 그때 찬성했던 그리고 제안했던 그분들은 다 직권남용죄인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억지고 이런 말씀을 원내대표가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감정적으로 흥분하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재판 관련 서류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이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되지 않으면 재판을 시작할 수가 없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송달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인 만큼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명백하게 시간을 끄는 거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의에 대한 소송기업 송치서를 송달받지 않아서 결국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직송달로 처리된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서류를 고의로 안 받는다고 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발송, 송달이라는 제도 역시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얼마든지 시간 끄는 건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고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되고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명이잖아요. 심리가 정지되는 걸 막기 위해 6명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이미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진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6인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결국 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비롯해서 최소 7명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몫의 총 3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빠르게 임명 가능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은 정원을 다 채운 9인의 전원재판부로 심리를 하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원래 대통령의 임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할 수 있냐 없냐로 엄청 말이 많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된다는데 정치권에서는 누군 안 된다, 누군 된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까지 빠르게 진행되어 이번 달 안에 다 끝난다면 충분히 9인 체제로 심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고, 다만 이 중 2명의 재판관 임기가 4월에 끝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이번 사건의 수명 재판관으로 선정된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 목으로 이 자리를 채워야 하므로 4월 18일 넘겨서 심리가 되면 그때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두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큰 상황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는 전 방송통신위원장인 김홍일 변호사가 맡기로 했는데, 김홍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을 구성 이룬 석동현 변호사가 돕고 있는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넘는 친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했던 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던 대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정에서 셀프로 변호를 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원래
필수적 변호 절차라서 변호인을 무조건 선임해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나홀로 재판도 이론상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있다면 대리인과 동석을 하든 혼자 나오든 해서 직접 변론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셀프 변론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란 점입니다. 형사법을 잘 알고 있는 자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엄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나 뉴스를 보면 여전히 본인의 계엄령 선포는 철저히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지, 그리고 수사기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계속 주목할 것 같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이 진행돼도 내란죄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 요구 등을 하고 있다.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적 상황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라며 계속 부응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 관할에 대해서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가 결국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면서 이제는 수사를 피할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계속 부응을 하고 있죠.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더라도 결국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마지막으로는 검찰에 또 이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가긴 하겠지만 수사기관에 제발로 나가서 조사받을 가능성보다 체포되어 강제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완벽하게 꾸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더 시간을 줄지 아니면 빨리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금은 강하게 나올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아예 수사관들 접근도 막고 있고 연락도 막고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간다고 해서 경호처에서 과연 순순히 우리 대통령님 모셔가십시오 하고 인계를 해줄지 이런 부분도 아주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이 아주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일 거고 구속영장은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직 대통령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장으로 수사관들이 영장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몸으로 막으면 그걸 뚫고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3일까지 답변 제출 요구했고 27일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때는 변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각자의 주장 등을 한번 정리하는 기일이에요. 이때 가서도 정말 다양한 뉴스가 또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셀프 변론을 할지 정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을 위해서 셀프 변론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셀프 변론 안 되면 저희 무조건 말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집을 말릴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결국 끝까지 가봐야 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다면 곧바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또 진행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지 신혁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